최지훈 원장님, 이분의 증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예, 우리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하면 우리 갑상선이라는 말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갑상선 주위에서 뭐 혹을 떼냈다, 뭐가 생겼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건데 갑상선 호르몬은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제일 핵심적인 여러 가지 스위치를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쉽게 비유를 하면요, 우리 요리할 때 불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갑상선 호르몬이 바로 그런 이제 요리에서 불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몸에서 예를 들어 내가 열이 많다, 체온이 좀 뜨겁다, 더위를 탄다. 이런 부분들 혹은 반대로 내가 몸이 차요, 심장이 느리게 뛰어요, 기운도 좀 없어요, 좀 사람이 깔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갑상선 호르몬이 전부 조절을 하게 되는데 쉽게 예를 들면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인 수치보다 많은 기능 항진증, 갑상선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몸이 막 열이 차오르고 뜨겁고 막 의욕도 막 올라가는 것 같고 막 살이 빠지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몸의 에너지도 떨어지게 되고 혹은 이제 몸의 여러 가지 물질들 순환이나 성장 같은 경우에도 다 떨어지게 되고요. 또 이 정신적인 부분에서 의욕 저하나 무기력증이나 이런 부분도 동반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이런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을 이제 양기를 조절하는 역할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우리 양기가 충분히 올라가 있으면 사람 몸이 따뜻해지고 의욕도 올라가고 체력도 좋아지고 반대로 우리 양기가 좀 떨어져 있으면 체력도 좀 저하되는 것 같고 몸도 차지고 추위도 잘 타고 이런 부분들이 갑상선 호르몬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 질환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이런 양기를 조절하는 약물들을 주로 써서 한의학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갑상선이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해서 항진증과 저하증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저하증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하증 같은 경우는 또 어떠한 특징들이 나타나나요? 예,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갑상선 호르몬이 이제 적게 분비가 되는 건데요. 제일 대표적으로 일단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얼굴 표정에서부터 표정이 좀 둔하고 눈꺼풀도 이렇게 처지는 것 같고 이런 표정 변화도 적고 또 이 사람이 움직임도 좀 느리고 의욕도 없는 것 같고 체력도 떨어지고 자꾸 추위 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방금 말씀드린 증상들이 사실 나이가 들어서 노화가 좀 진행이 되면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증상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제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갑상선 이런 수치를 조사를 해보면 갑상선 기능이 약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내가 이제 좀 나이가 좀 중년에 접어들고 나이도 좀 든 것 같고 작년하고 올해 몸이 좀 달라서 오래되니까 너무 피곤하고 좀 추위도 타고 여러 가지 체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단순하게 나이가 들어서 이런 노화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갑상선 기능 저하증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는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또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양방 치료도 필요하지만 한방 치료를 병행하시거나 같이 해서 이런 삶의 질을 좀 개선시키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갑상선 기능 저하증뿐만 아니라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도 이렇게 네, 고생을 맞아요. 하시는 것 같아요. 최준 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이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혈압 오른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네. 많이 쓰게 되죠.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혈압을 한번 재보고 스트레스 받고 나서 다시 재보고 해서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누구나 스트레스를 콱 받고 나면 뭔가 속에서 확 치받아 오르면서 가슴도 두근두근하고 뒷목도 막 당기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을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쓰게 되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면 심장 박동이 막 늘어나고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런 압력이 혈압이 확 오르게 됩니다. 우리 흔히 드라마에서도 막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에서 뒷목을 탁 잡고 쓰러지시는 분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네. 이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것은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런 스트레스 상황이 좀 지나가면 다시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이 안정되는 게 정상인데
만성적으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 만성적으로 혈압이 올라가 있게 되고요. 이 상태로 몸이 쭉 가서 적응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요즘은 크게 스트레스 받는 게 잘 모르겠는데도 혈압이 계속 올라가 있게 돼서 결국은 고혈압 약을 처방받으신다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몸에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되면 우리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대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혈관 속에 이 포도당이 막 늘어나야만 에너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혈당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당뇨병 앓으시는 분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때 크게 신경 쓰는 일이 있고 나서부터 당뇨병이 생겼다. 혹은 요새 막 스트레스를 받고 막 이랬더니 당이 조절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시고 혈당이나 고혈압을 낮춰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네, 뭐 스트레스 관리뿐만이 아니라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당을 낮춰주고 혈압을 또 정상 범위로 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갑상선 호르몬 문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질환에 체중 관리는 필수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체중 관리를 할 때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식이요법이 아닐까 싶은데 뭐 말은 쉽지만 우리가 알긴 하지만 지키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쵸. 최준 원장님, 이런 분들 좀 체중 관리할 때 식이요법들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예, 제가 이렇게 비만이 있으면서 동시에 이 당뇨까지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권해드리는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탄고지, 줄임말인데요. 네. 저탄수화물 고지방이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탄수화물이 뭘까요? 생각해보면 쌀, 밥, 밀가루, 빵 같은 것, 그 다음에 설탕 같은 단 것들, 이런 탄수화물, 쌀, 밀가루 같은 걸 최대한 줄이고 반대로 이제 고지방, 신선한 오메가3나 오메가6 있는 생선 기름이라든지 올리브유 같은 좋은 기름을 섭취하는 식이요법인데요. 살을 빼야 되는데 기름을 먹나요?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다이어트 방법의 핵심은 이제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에 있는 탄수화물을 최소한 쌀을 제일 적게 먹는 게 핵심이고요. 당연히 이제 쌀을 적게 먹게 되면 배가 고프니까 그 부분을 이제 신선한 기름이나 아니면 단백질 같은 걸로 보충해 주는 게 핵심이 됩니다. 이 식이요법이 원래는 치매나 간질 같은 뇌질환 환자분들을 위해서 개발이 되었던 이 식이요법인데요. 실제로 해보니까 체중 감량 효과가 좋고 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당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게 되면서 이제 유행을 이렇게 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당뇨 같은 이 성인병 같은 대사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이요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네, 일단은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필수일 것 같고요. 배가 고플 때는 신선한 지방 혹은 또 단백질 위주의 식단으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원장님, 좀 살을 확실하게 빼고 싶으면 배고픔을 참고 식사량을 줄이는 게 도움이 되긴 하겠죠? 예, 제가 항상 이 살 빼달라고 한이 오시는 네. 분들한테 핵심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굶어서 살이 안 빠진 건 시체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은 무조건 굶으면 무조건 빠집니다. 다만 이 굶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쵸. 배가 고프기도 하고 굶으면 체력도 떨어지고 뭐 탈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수많은 식이요법, 원푸드 다이어트, 뭐 황제 다이어트, 뭐 에킨스 다이어트 이런 여러 가지 식이요법이 있는 거고요. 기본은 항상 체중 감량을 위해서라면 총 칼로리, 식사량을 줄이는 게 핵심이고 운동 등을 통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을 곁들여 주시는 것이 제일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한의원에 방문하면 주로 어떤 약재들 많이 사용하게 될까요? 예, 떨림으로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하면 또 제가 자주 쓰는 약재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네. 아까 강민구 원장님이 다양한 약재들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서 안 나왔던 복령이라는 약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이 떨림을 크게 이 대략적으로 나누면 한의학에서는 이 몸에 물이 쓸데없는 물, 노폐물 같은 안 좋은 물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떨림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반대로 몸에 이 필요한 진액이나 물이 너무 적어서 또 떨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복령 같은 경우에는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이 특히 심장 주위에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으면 떨림이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다른 뭐 여러 가지 떨림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만 한의학에서는 이제 약재를 쓸 때 어떤
체형이나 어떤 타입의 사람이 이 약재와 잘 맞는지를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복령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체력이 좀 약하고 몸도 좀 호리호리한 것 같고 좀 이렇게 몸이 잘 붓고 피부는 하얗고 이렇게 좀 약해 보이는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긴장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많이 떨린다든지 아니면 체력이 떨어졌을 때 유독 더 떨린다든지 이런 증상들을 호소를 하시면 복령이라는 약재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복령이라는 약재는요. 소나무의 뿌리에서 자라는 이 균사체 버섯이거든요. 뿌리에서 혹처럼 자라는 이 버섯인데 그 중에서도 소나무 뿌리를 이렇게 관통해서 생기는 복령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특별히 복신이라고 해서 이 복령 중에서도 좀 더 이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떨림을 잡아주는 효과가 좋다고 알려진 복령을 복신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골라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복령이나 복신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체력이 약하고 심장도 좀 약해 보이고 평소에 좀 잘 두근거리고 잘 떨리는 분들을 치료를 하게 되고 반대로 아까 이제 몸에 진액이 말라서 몸에 진액이 적어서 이렇게 떨리는 분들은 잘 소개해 주셨지만 산수유나 숙지황 같은 이런 진액을 보태는 약재들을 이용해서 쉽게 비유를 들면 우리 나뭇잎이 바짝 말라 있으면 바람이 살살 불어도 싹 흔들리잖아요. 근데 네. 반대로 나뭇잎이 촉촉하게 젖어 있으면 잘 안 흔들리는 것처럼 진액을 충분하게 몸에 보태줘서 떨림을 잡는 그런 치료도 한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